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자, 분자 구조와 성질 거의 이제 하여튼 분자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 분자. 화학자가 하는 일들이 아무튼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서 그 분자를 이용해 가지고 뭐 삶을 더 좋게 이제 이끌어가는 건데 이 분자의 구조를 꼭 안 만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자 구조를 알아내고 성질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 이거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도 어떤 분자인 거지. 어떤 분자 지금 써놨는지는 모르겠네. 자, 하여튼 여기 분자예요. 이게 뭐 고분자인데 고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자량 만 이상이면 고분자인데 뭐 이렇게 요런데 지금 탄소 같은 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거 벤젠 링이라고 하는데 뭐 요런데 탄소가 다 있고요. 여기 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분자 같아요, 지금. 이런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겁니다. 결합의 극성. 뭐 지금 뭐 이런 거네. 지금 강아지랑 이 주인이랑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는 이유가 강아지가 이 양말일까요? 뭘까요? 뭐 이거를 잡아당기고 주인이 얘를 잡아당기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뭘 잡아당기고 있으면 연결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이걸 잡아당기고 사람도 잡아당기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전기 음성도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전자쌍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표현한 거일 수도 있겠네. 자, 아무튼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이 수소나 염소 이런 애들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보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할 때 이쪽 수소가 전자 하나 내놓고 이쪽 수소가 전자 하나 내놔서 서로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잡아당기냐면 이제 얘네들은 전자고 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 핵, 그렇죠? 그 원자 핵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전자쌍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둘 다 수소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수소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염소 분자다라고 치면 염소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염소가 이제 17개 뭐 그 원자 핵이 있을 텐데 원자 핵에 이제 양성자 17개 있는데 아무튼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공평하게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런데 염화수소나 뭐 플로리나 수소처럼 수소랑 염소랑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발생해요. 힘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면 전자쌍이 한쪽으로 쏠려요. 쏠리면은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전자를 가져간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뺏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극성이라는 걸 가지게 돼. 극성 결합을 하게 돼. 그런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전기 음성도는 정의는 다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들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 그게 전기 음성도다. 그게 다르다. 미국의 화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공유 전자쌍 끌어당기는 힘을 가장 큰 애가 플로린이야. 가장 큰 애가 플로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4.0으로 정합니다. 얘가 4.0이야. 얘보다 뭐 어느 정도 세기가 세느냐 이거를 비교를 해서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써져 있는 거는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 근데 이 중에 누가 제일 세냐? 플루오린이 제일 세다. 근데 왜 세냐? 왜 세는지는 이제 알려줄 건데, 얘가 제일 세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세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세지는데, 이렇게 경향성이 있어요. 그쵸? 예. 마구잡이로 있다가 플루오린이 제일 센 게 아니야. 플루오린 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세죠.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세지죠. 그쵸? 막 아무렇게나 있다가 플루오린이 센 게 아니라, 일로 갈수록 세집니다. 일로 갈수록. 예.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갈수록 약해져요. 예. 0.7 이렇게 되네요. 그쵸? 예. 여기로 갈수록 약해져.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결표에 플루오린 쪽으로 오른쪽이 근데 지금 얘네들은 빼야 돼요. 예. 이런 애들은 빼야 돼요. 얘는 어쩌다가 써 있긴 하지만 이런 애들은 뺍니다. 예. 근데 이런 애들은 왜 빼냐면 이런 애들은 18쪽 원소는 공유 결합을 안 해. 결합을 안 해가지고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왜 있냐?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측정이 돼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무시하더라도, 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런 애들 18쪽 원소는 공유 결합을 안 하니까 얘는 빼줘야 돼. 그러니까 맨 오른쪽 위면 얘잖아, 얘. 얘가 제일 센 건 아니야. 플루오린이야, 플루오린. 18쪽 원소를 제외하고 오른쪽이 걔가 제일 세고 그쪽으로 갈수록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유가 여기 써 있네. 이유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대체로 커진다. 아니, 이유가 써져 있는 건 아니었네. 자, 요런 경향성이 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진다. 자, 작아진다. 플루오린 쪽으로 제일 갈수록 제일 세다. 여기 플루오린이다. 여기. 뭐 여기는 이제 프랑슘 뭐 이런 게 써 있죠. 세슘, 프랑슘. 자, 이유를 이제 알아보면 되죠. 이유를 알아봅시다. 결합의 극성. 이유 안 나왔어? 왜 이유 안 나와? 이유가 안 나왔네. 1권에서 배워서 안 나왔나? 1권에 전기음성도 배웠나? 이유가 안 나왔네. 자, 이유 알려줄게. 1권에서 배웠었나?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하가 증가하는 거예요. 유효 핵전하. 뭐 핵전하라고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가 뭐냐면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잘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2주기만 보면 리튬은 양성자가 3개고 베릴륨은 4개고 붕소 5개, 6개, 7개, 8개, 9개, 플루오린이 9개고 리튬은 3개야. 그러면 플루오린이 잘 잡아당기겠죠. 양성자가 많으면. 맞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는 거. 같은 주기에서는. 일로 갈수록. 근데 위로 갈수록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아래로 갈수록이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건 아래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증가해요. 껍질 수가 증가하면 원자 핵하고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껍질 수가 증가해서 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할게. 공유 전자쌍과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하지. 잡아당기는 능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근데 이거는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이거는 전기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뭐 이해 가시죠? 이 주기율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경우에 이런 경향성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요런 애들 뭐 요런 애들 지금 이런 애들이 금속이야, 금속.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그럼 요 규소는 금속은 아니네. 뭐 하여튼 요런 애들, 뭐 요런 애들 주로 이제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금속은. 근데 비금속은 커요. 비금속, 이 비금속이죠, 이쪽. 수소랑 요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비금속이 전자를 뺏어가니까 걔가 마이너스성이 되고 금속은 전자를 잘 잃으니까 플러스 그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전기 음성도가 2.5 이상인 원소는 주로 오른쪽 위에 비금속 원소들이고 1.3 이하인 원소들 왼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이다. 이해가시죠?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 결합의 극성. 두 원자가 전자성을 공유하여 결합을 하는데 공유 결합이죠.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는 2.1이야. 전기 음성도가. 염소는 얼마지? 한 3.0 될 거예요. 염소는 3.0이에요. 그러면 누가 큰 거야?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큰 거야. 그러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염소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 수소에 전자를 내넣긴 했는데 가운데 딱 있는 게 아니고 염소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얘네 원래 양전하는 있잖아요. 혼자 핵에. 그러니까 전자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조금 저쪽으로 치우치니까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델타 플러스라고 쓰는데 이거 읽을 땐 그냥 델타 플러스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부분적인 양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인 양전하. 한국말로 이제 바꾸면 부분적인 양전하. 그러니까 완전히 뺏긴 게 아니고 일부만 치우쳤다. 이런 이야기고. 자, 염소는 전자를 이제 뺏어왔으니까 전자가 많잖아요. 원래 결합하기 전보다. 그럼 요렇게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러면 이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했는데 이 결합이 무슨 극을 가지는 거야. 쌍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은 결합을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 전기 음성도가 작아서 공유전자쌍을 더 적게 공유하게 되는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전기 음성도가 커서 공유전자성을 더 많이 공유하는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에 결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결합. 이런 결합들이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만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2.5야. 산소는 아마 3.5일 거야. 3.5. 그러면 어느 쪽으로 쏠리냐? 산소 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산소 쪽으로 쏠립니다. 자, 얘가 2.1이고 얘가 3.5야. 그럼 어느 쪽? 이렇게 쏠려 이렇게. 전자가 질소가 한 3.0 정도 될 거예요. 3.0에 얘 2.1이고 얘가 쏠려 이렇게. 그래서 이 결합들이 다 극성을 하나하나의 결합들이 극성을 띈다. 자, 그게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뭐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하지 않는 이상은 극성 공유결합이 돼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해.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이 치우치는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요 결합, 얘네들 사이에 이 결합이 있어요. 결합. 이 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극성이 없는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무극성 공유결합은 다 이런 게 지네들끼리 결합했을 때, 뭐 N2, 뭐 H2, Cl2, F2, 뭐 이런 지네들끼리 결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죠. 자,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 구분. 자,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어찌됐건 비금속끼리지, 비금속끼리인데 비금속끼리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면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다른 애들이랑 했을 때는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쌍이 쏠려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고, 자, 이온결합은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얘가 이제 비금속이고 금속이죠.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로 뺏긴 거예요. 완전을 뺏겼을 때는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공유결합에서 이렇게 치우칠 때는 이렇게 써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비금속인데 똑같은 애들끼리,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애들끼리 결합하는데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쏠린다. 이온결합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예 전자가 비금속 쪽으로 이동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를 가지고 있죠. 이해 가시지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0에서 0.4면은 무극성 공유결합.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걸로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이걸로 따져요, 이걸로. 이걸로 봤을 때, 같은 애들끼리면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애들끼리면 극성 공유결합. 근데 금속 비금속이면 이온결합. 요걸로 이렇게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세 가지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넘겨보시면은 요런 애들이 이온결합이죠. 이온결합. 왜냐하면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결합했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요. 2.0보다는 이제 크네. 자,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요건 다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죠.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자, 쌍극자 모멘트. 쌍극은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합쳐가지고 같이 있으면 쌍극이라고, 쌍극. 자, 그래서 이게 전하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쌍극자라고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전하량에다가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가 크다라는 건 많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런 애가 큰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는 분리된 전하량 곱하기 거리, 이걸로 쌍극자 모멘트라고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건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많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더 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시를 화살표로 합니다. 화살표로. 요렇게. 이쪽이 전자가 이쪽으로 쏠렸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화살표로 합니다. 전자가 쏠리는 쪽을 화살표 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원래는 사실 측정값이고요.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으면 쌍극자 모멘트는 당연히 0이고 HF는 1.9 정도 나네요. 쌍극자 모멘트가 커졌죠, 이거보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가 0.9야. 요거보단 작네. 0.7이야. 좀 작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만 봐도 어때? 쌍극자 모멘트를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엄청 좋은 거지. 이 폴링이라는 사람은 노벨상 탔어요. 아무튼 이 사람 요거를 이렇게 정립한 사람은 노벨상 탔습니다. 노벨 화학상 탔습니다.
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 폴링이라는 사람은 근데 좀 특이한 사람이야. 노벨 그 화학상도 탔는데 그 사람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 화학상을 타고 평화상도 타요. 평화상.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을 2번 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에서 2번 타는 사람이 있어. 뭐 마리 퀴리라던가 뭐 이런 사람은 같은 종목에서 물리학에서 2번 타는데 이 사람은 화학에서 1번, 평화상 1번 타고. 근데 물론 이제 화학자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핵이 냉전 시대 때 핵을 서로 막 만들려고 했을 때 핵이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걸 벌여.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평화상도 탑니다. 하여튼 폴링이 만들어 놓은 전기음성도만 보면 얘가 어떤 분자다, 어느 정도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 미국의 화학자 루이스는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원자과 전자를 쉽게 나타나기 위해 점으로 표시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를 쉽게 나타나기 위해 점으로 표시하였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뭐 어떤 기호를 만들어낸다던가 뭐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리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심부에 있는 전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정화된 애는 냅둬요.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플로린의 전자가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거는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걔는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만 표시해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그러면은 플로린에 점을 7개를 찍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원자과 전자인 거죠. 근데 잘 보면 이렇게 홀 전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점을 아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7개를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렇게 4개가 넘어가면 짝지어져요. 그렇게 찍으면 요런 애가 홀전자가 되고, 홀전자고 요런 건 짝지어진 전자. 짝지어진 전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표시를 했어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냥 원자 상태에서 표시한 거지. 원자과 전자만 표시하다 보니까 하나씩만 점이 찍혀 있고, 이건 2개인데 전자는 서로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 이렇게 4개 이후부터는 짝지어줍니다. 이렇게 짝지어줍니다. 표시했어요. 표시한 거를 이제 이용을 어떻게 하냐. 자, 얘네들은 이제 공유 결합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 근데 여기 홀전자 있는데 요런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 내놔서 공유 전자쌍을 된다라고 이 그림에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물 분자를 이제 그리는 거야. 물론 이렇게 그리기도 해. 이렇게 뭐 짝대기 그려가지고 이러기도 하는데,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는 하나씩 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요런 건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F2로 존재를 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공유 전자쌍 한 쌍이네요. 염화수소는 한 쌍, 비공유 전자쌍은 3쌍. 이산화탄소는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가 공유 전자쌍이, 요렇게가. 요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요렇게가 공유 전자쌍이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4쌍. 메테인 같은 경우에 공유 전자쌍만 4쌍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습니다. 되시지요? 자,
이온들도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온이 되면은 이 전자 하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붙어요. 그럼 8개를 그리시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을 띈다.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거 2개 떨어지고 이가 플러스 얘는 2개 받아서 이가 마이너스 전을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구조식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고 비공유전자쌍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생략한 식을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이름이 뭐냐면 루이스 전자점식. 요거는 구조식. 근데 구조식은 그러니까 짝대기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선. 이걸 결합선이죠. 사실 이 비공유전자쌍은 표시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구조식이긴 해,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절하게 비공유전자쌍까지 표시해 준 거고.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 비공유전자쌍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구조식이라고 하는 구조식. 구조식은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결합선으로. 자, 요거는 사실 저거를 하면은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면 요거 해야 돼요. 사실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면 루이스 구조식 완성하는 거. 화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해야 되고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선생님이 해주긴 할 텐데 유제만 보겠습니다. 유제. 자, 62쪽입니다. 자, 다음 화합물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일단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을 찍지. 그 원자과 전자 얘는 1개 있고 얘는 이렇게 4개죠. 4개. 이렇게 몇 개야? 5개죠.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니까 이렇게 하면 6개죠. 원자과 전자. 이렇게 하면 7개입니다. 2 더하기 5에서 7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 지금. 이거 괜찮아. 왜 괜찮냐면 원자과 전자 6개를 찍었고 원래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해요. 요렇게 8개씩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 그린 거예요. 근데 니은은 요 점을 안 찍었어요. 요거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요. 왜냐면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여기에 요 하나씩은 질소 거거든. 요거는 안 되고 얘는 잘한 거예요. 얘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7개고 결합을 이제 하나씩 합니다. 탄소는 4개고 그 다음에 얘도 잘한 거네요. 얘도 괜찮네요. 얘도 다 맞아요 지금. 자 보시면 다 맞고 옥텟 규칙도 다 만족돼 있어요. 기역직을 리을이네요. 5번. 공명 구조. 이것도 이제 그 화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배우는 게 좋고 사실 이거 고등학교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올림피아드 나가면은 뭐 이런 게 나오고. 자, 뭐 대학교 가면 배웁니다. 대학교 가면 저런 거는 배우게 되고. 자, 요 칸 채우기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전기음성도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이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로 증가합니다. 증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거니까 내려갈수록은 감소합니다. 감소.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큰 쪽의 원자로 치우칩니다. 그런 것들을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하고, 자, 전기음성도가 서로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면은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
글씨가 무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치우쳤죠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 이건 아예 뺏긴 걸 말합니다. 이건 이온결합.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다라고 하는 거는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벡터량이라 표현했는데 아무튼 방향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결합의 이온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클수록.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자,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냅니다. 원자과 전자를. 자, 두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원소 기호들 사이에 있으면은 공유 전자쌍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산소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죠. 구조식은 결합선으로 나타내는데 요거를 점을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요. 이거 그냥 안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그릴 때도 있어요. 구조식은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나타낼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되셨죠? 저는 기본 문제를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는 아무튼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그 판단만 하면 되네. 얘가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전자가 이쪽 쏠렸죠 지금.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전기음성도는 Y가 더 큰 거죠.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쏠리는 거니까. 자,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 정도가 크면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야. 지금 이제 X, Y 분자가 X2 분자보다 쌍극자 모멘트는 더 큽니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자,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것은 빼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5고 얘가 2.1이니까 전기 음성도 차가 0.4야. 얘는 0.9네요. 전기 음성도 차가. 얘는 1이네요. 1.0이라고 할게요. F는 F5F는 0.5네요. 그 전기 음성도 차가 가장 큰 게 극성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니은이네요. 니은. 나 결합의 극성이 가장 작은 것은 기억이네요. 기억. 그쵸? 전기 음성도 차가 제일 작은 애. 그러네요. 미안해요. 디귿이네요. 얘가 1.0이고 얘는 0.9니까. 가는 디귿이고 나는 기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기억하고 니은. 디귿. 미안. 뭐하지? 디귿하고 니은하고 디귿이구나. 미안해요.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기억이네요. 근데 이거는 요렇게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뭐 만약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애들이 극성 공유결합이죠. 요런 애들이. 요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를 모두 표시하여라. 화살표로 표시하라 그런 말이고요. 자, 이게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산소가 뭐 숫자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산소가 플루오린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수소와 탄소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네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이거를 합산하면 이렇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 분자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예, 요런 쪽이 플러스를 띠는 그런 분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예. 뭐 그런 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에 잘 녹고 뭐 분자 간의 인력이 좀 더 커지고 뭐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죠.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내어라. 자, 탄소를 먼저 중앙에 그리시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4개 점 찍고 산소는 6개. 예, 산소는 6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온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써야죠. 이렇게. 예. 아, 플러스를 바깥쪽에다 써야겠다. 예. 플러스를 바깥에다 할게요. CL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되고 마이너스.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임의의 원자 X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가요? 5개입니다. 5개. 자, X 원자 2개가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결합하는 거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분자를 형성할 때 공유 전자쌍 수를 쓰시오. 이거는 뭐 질소긴 해요. 질소. 예, 질소인데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어. 근데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3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소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전자쌍, 공유 전자쌍 수가 몇 개? 예, 3쌍 넣어요. 3쌍.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3쌍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공의 힘으로 예. 아, 그건 상관없어요. 이건 요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예, 그건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예, 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고 위에 있고는 됐어요? 네. 조금 쉬었다가 내공의 힘 해보겠습니다.